지루성 피부염의 진단은 사실은 머리 먼저 보라 했죠. 머리가 붉은지, 머리에 비듬이 있는지, 그리고 머리에 피지분기가 많은지, 그 다음에 얼굴에 병변이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콧볼 주변에 홍조, 그리고 손 밑에 붉은 거, 또 볼에 홍조, 이 부위가 특징적이라. 그래서 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반응 특징이니까 점막 조직이 발달한 부위에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조주변만, 그리고 눈과 귀에 연결되는 부위, 이런 부위, 이런 식으로 퍼진다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얼굴 피부염으로 오시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가장 흔한 질환은 뭐냐면 무슨 질환인지 모른다라는 질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다빈도 질환이 무슨 질환인지 모르는 원인불명 피부염이죠. 피부과를 다녀왔지만 병명을 모르고 물어봐도 무슨 질환인지 모른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처방은 받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처방전을 보게 되면 기승전 스테로이드제라 그랬죠. 당연히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간 처방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무슨 질환인지도 모르면서 처방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 피부염, 얼굴 습진이 생기면 무슨 질환인지 모른다고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본인 스스로는 무슨 질환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 하시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병명을 알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지루성 피부염인지 알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가장 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 피부염에서 가장 흔히 혼동되기 쉬운 아토피와 지루성 피부염의 얼굴 병변, 그 구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 질환의 진단 과정을 보게 되면 대체로 육안적인 소견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조직 검사라든지 알레르기 테스트 등등의 테스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건선처럼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곰팡이 감염, 세균 감염 같이 뭔가에 감염된 경우들은 또 다른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세균 배양 검사라든지 아니면 우두둥 검사 같은 걸 하게 되겠죠. 아토피의 경우는 알레르기 인자를 찾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죠. 마스트 검사라든지 아니면 스킨 테스트, 아니면 임뮤노캣 검사 같은 걸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피부 질환의 90%는 뭐라 그랬어요? 습진이라 했죠. 습진의 진단은 사실은 육안적으로 그냥 보고 판단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육안적으로 판단해도 틀리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왜 어렵냐라는 거죠. 문제의 발생은 사실은 얼굴입니다. 얼굴에 아토피와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혼동이 되죠. 전형적인 경우에는 사실 혼동될 것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전신에 심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어. 그러면 그냥 딱 봐도 아토피 피부염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언제 오진이 발생을 하고 혼동되냐 하면 아토피 피부염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과거력이 있고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아토피가 자연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멀쩡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멀쩡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간혹 가렵고 정도만 있어서 본인이 아토피가 발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근데 이때 아토피인 걸 거의 잊고 사는데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갑자기 음식 같은 거, 정크푸드 같은 걸 섭취한다든지 공부에 의한 스트레스 아니면 밤에 늦게 자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아토피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전신에 발현되는 게 아니라 얼굴만 퍼지는 초기 형태가 존재합니다. 얼굴만 아토피처럼 나타나는데 접히는 부위나 이런 부위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어렸을 때 아토피랑은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이때가 바로 지루성 피부염과 가장 혼동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피부 질환을 많이 진료해 본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혼동되죠. 그런데 더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지루성 피부염과 같이 머릿속에 비듬이 생기는 경우죠. 아토피인데 머리가 근질근질하고 머리에 비듬이 생겨. 그러면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기는 건 지루성 피부염이니까 아토피인데 지루성인가? 지루성인데 아토피인가?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과 지루성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오해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루성 피부염과 아토피의 얼굴에 발생했을 때 감별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한번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린 시절에 아토피가 있었다면 우선 아토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아토피가 없었다면 아토피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유전적인 요소들도 따져봐야 되겠죠. 엄마 아빠가 아토피인지 형제가 아토피인지 이런 것들도 따져보게 되면 아토피의 요인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어린 시절에 아토피가 있었어. 그리고 몸에 아토피 병변이 있다면 아토피일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목이라든지 팔 내측, 오금 부위에 아토피가 있는지, 그리고 얼굴 병변이 있으면 당연히
아토피라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얼굴에만 아토피 표염이 있는 경우죠. 이때는 지루성 피부염만 배제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루성 피부염의 진단은 사실은 머리 먼저 보라 그랬죠. 그래서 머리가 붉은지, 머리에 비듬이 있는지, 그리고 머리에 피지 분비가 많은지, 그 다음에 얼굴에 병변이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전형적인 경우를 알게 되면 전형적인 경우를 진단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전형적인 경우는 콧볼 주변에 홍조, 그리고 코 밑에 붉은 거, 그리고 볼에 홍조, 이 부위가 특징적이라 했죠. 그래서 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의 패턴을 그리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에 T존 중심으로 발생하는 습진이 지루성 피부염일 거예요. 반면에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반선 습진이니까 점막 조직이 발달한 부위에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눈 주변 라인, 그리고 눈과 귀에 연결되는 부위, 이런 부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코 중심, 아토피는 눈 중심으로 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 주변으로 해서 귀로 해서 목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몸에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얼굴 중심이 심하고, 그리고 접히는 부위에 병변이 없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고, 아토피 피부염은 눈 주변, 귀 주변에 발생을 하고, 그리고 몸에 접히는 부위에도 간간히 피부염이 있다고 한다면 아토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오늘 시간에는 얼굴 병변의 아토피인지 지루성 피부염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어린 시절에 아토피 과거력이 있어. 그러면 아토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어린 시절에 아토피가 없었다면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얼굴 병변 같은 경우 지루성 피부염은 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하고, 아토피 피부염은 눈 주변으로 해서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되면 아토피인지 지루성인지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요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